신경 자극의 전도.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생님이 얘를 야! 하고 놀래켰더니 얘가 으악 하면서 방구 뽕 끼면 얘가 으악 하면서 냄새 맡고 방구 뽕. 됐죠? 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요? 전달. 그 다음에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공유되는 게 전도. 우리는 요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이 이어져 있을 때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도.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극이 전해지는 건 전달. 자,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 방향.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신경 자극이 전도되므로 활동 전이의 이동 방향과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 방향은 서로 같고요. 다시 신경 자극의 전도입니다. 신경 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뉴런은 다시요. 가지돌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가지돌기. 여기가 신경세포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뻗은 게 축삭돌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축삭돌기. 신경 자극의 전도 과정. 뉴런의 한 부분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이탄 부부에 연속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서 새로운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신경 자극이 뭐가 된다? 전도예요. 전도. 자, 여기를 자극 줬나 봐요.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요.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 다음 옆으로 확산되면서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칼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여기는 재분극이 됩니다. 그 다음 또다시 확산돼서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여기 재분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분극 상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확산되면서 탈분극, 재분극, 분극 순으로 됩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자,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가 분극 상태였습니다. 여기 자극을 주면요. 여기가 탈분극이 돼요. 자, 그 다음 얘가 확산되면서 여기가 탈분극이 되고요. 여기가 재분극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얘가 확산돼서 여기가 탈분극이 되고요. 여기가 재분극이 되고요. 여긴 분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운 쪽이 분극 상태, 그 다음에 재분극, 탈분극. 탈분극이 더 멀리 있어요. 순서 기억하세요. 분재탈이에요. 분재탈. 자극을 준 지점이 분극. 그 다음 재분극, 탈분극 순서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극을 이쪽에 줬는지 이쪽에 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뉴런의 막 한 부위에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들어오죠. 처음에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였어요. 분극 상태에서는요. 이때 역지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탄 부위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활동 전이가 발생했던 부위는 재분극이 일어난다.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확산되면서 여기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요. 여기는 재분극이 됩니다. 활동 전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 전이 발생하면요. 여기 탈분극, 여기 재분극, 그 다음 분극. 다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탈분극, 여기가 재분극, 여기가 분극.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가고요. 신경 자극의 전도 방향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동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활동 전이는 플러스 30으로 계속 일정한 값을 지닙니다. 신경 자극 전도와 막전이 변화. 그림 가는 미인마르시 신경의 지점 D1에서 D4와 역지상의 자극을 준 위치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각 지점에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신경에서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1cm/ms고요. 신경 자극의 전도는 1회 일어났다. 기억 D1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고 4ms 지났을 때요. 각 지점에서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 데 걸린 시간과 각 지점의 막전이 변화가 진행된 시간 체크해 봅시다. 지금 D1 쪽을 자극했어요. 그러면 D1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0입니다. 그리고 D2는요. 1.5cm니까요. 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5ms 들었어요. 다시요.
t는 v분의 s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1cm/ms니까요. 거리가 1cm면요. 걸리는 시간이요. 1ms입니다. 그래서 D2까지는요. 1.5cm니까 1.5ms. 얘는 2.5니까 2.5ms. D4는 4ms가 시간이 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요. D1은 자극을 준 지점이니까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에 걸린 시간이 없어요. 다음 D2는요. 1.5ms 걸릴 거고요. D3는 2.5cm니까 2.5ms 들 거고요. D4는 4ms의 시간이 들 겁니다. 그러면 총 시간이 4인데요. 자, 이동에 걸린 시간, 나머지가 막전이에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D1, D2, D3, D4를 보면요. 이동에 걸린 시간이 0, 1.5, 그 다음 2.5, 4 이렇게 들죠. 자, 그러면요. 총 시간에서요. 이동에 걸린 시간 빼고 나머지가 막전이에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막전이에 걸린 시간을 알고 싶으면요. 막전이에 걸린 시간을 알고 싶으면 총 시간에서 이동에 걸린 시간을 빼주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동에 걸린 시간이 0이니까요. 막전이에 걸린 시간은 4ms 듭니다. 그러면 얘는 막전이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4ms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4ms까지. 그래서 얘는요. 막전이가 4ms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4ms까지. 그러니까 이동이 0이면 막전이가 4가 됩니다. 총 시간이 4니까요. 4ms가 모두 막전이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D1은요. 막전이가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4ms까지요. 됐죠? 다음 D2 지점은요. 1.5ms 걸리죠. 시간이. 자, 그러면 총 4의 시간 중에 4ms 중에 1.5 이동에 쓰이고요. 나머지가 막전이에 쓰일 겁니다. 그럼 막전이는 2.5ms 이렇게 돼요. 그러면 D2 지점은요. 막전이에 2.5ms 드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2.5ms까지 이렇게 막전이가 진행돼요. 다음 D3는요. 이동에 2.5 들고요. 총 4여야 돼요. 그 다음 막전이에 1.5ms 들겠네요. 그러면 D3 지점은요. 자, 1.5ms까지 막전이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요. 됐죠? 다음 D4 지점은요. 이동에 4를 썼어요. 그러면 막전이에 0이 되겠네요. 그래서 D4는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자, 이때요. D1을 1번 지점, D2를 2번 지점, D3를 3번 지점, D4를 4번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운 1번이요. 어디 나타나냐면요. 제일 멀리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 D2는요. 그 다음 나타나죠.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막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니까 더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놈이 막전이가 가장 적게 진행되니까 제일 왼쪽에 나타나요. 자, 그래서요. 지금 뉴런에 1번의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1번은요. 이동에 걸린 시간이 0이고요. 나머지가 다 막전이에 쓰여요. 그래서 막전이가 가장 오래 걸리니까 1번 지점이 여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 2번 지점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3번 지점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4번 지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1, 2, 3, 4 순서대로 이 그래프에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1번은 자극 준 지점에 가깝기 때문에 막전이가 긴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2번이 그 다음 3번이 여기, 4번이 여기.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쪽이 가장 막전이가 적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이동에 걸린 시간, 막전이에 걸린 시간. 자, 둘 합친 게 4여야 돼요. 그래서 이동이 0이니까요. 막전인 4고요. 이동이 1.5 걸렸으니까요. 막전이는 2.5. 이동이 2.5 걸렸으니까 막전이 1.5. 이동이 4만큼 걸렸으니까 막전이 0. 그래서 D1은요. 자극 준 지점은요. 여기서 나타나고요. 4ms. 다음 D2는요. 2.5니까요.
여기서 나타나고요. D3는 1.5, 막전이 1.5 진행됐으니까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D4는 0이니까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D1, D2, D3, D4 요 순서가 바뀝니다.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1, 2, 3, 4지만요. 이 그래프에서의 순서는요. 1, 2, 3, 4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D1은 여기까지 막전이가 진행된 거고요. 3ms. 자, D2는요. 막전이가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2.5ms. D3는요. 막전이가 여기까지만 진행됐어요. 1.5ms. 그 다음에 여기는 막전이가 아예 나타나지 않네요.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신경자극이 전도되는 데 걸린 시간은요. 속도분의 거리다. 그래서 T는 V분의 S죠. 자,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이다. 거속시 배웠죠. 자, 거속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S는 VT,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선생님이 오래된 경차를 타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섰어요. 정지선에. 자, 그랬더니 자, 선생님의 제자가 BMW 오픈카를 몰고 자, 선생님 옆에 섰어요. 그리고 담배 하나 꺼내 불고 선생님 안녕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발놈 비싼 차 타네. 시비타 이렇게 돼요. 시발놈 비싼 차 타네. 자, 어르신들이 자기가 모아서 멋진 차 타는 건 멋지죠. 하지만 요거는 욕 나와요. 일단 시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V는요. T분의 S죠. 그 다음에 T는요. V분의 S. 요거 외운 다음에 이렇게 유도하면 됩니다. T는 V분의 S. 시발놈 비싼 차 타네. T는 V분의 S. 그래서 속도가 1cm per millisecond다. 요거는요. 시간당 얼마큼 거리를 가느냐. 속도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요. 센티미터, 뭐 2cm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거리죠. 그럼 시간을 알고 싶으면요. V분의 S 해주면 돼요. V는 1cm per millisecond, 2cm 이동했다. 그러면요. 걸린 시간이 2ms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하면 됩니다. 1분의 2니까요. 됐죠?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전이 자극 세기가 강할수록요.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이쪽이 크니까요. 강한 자극을 받은 거고요. 하지만 막전이의 최상단은요. 변함없습니다. 자극의 세기는요. 신경 자극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역지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활동 전이 크기는요.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활동 전이는 일정하다.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다. 또 기억해야죠. 자극의 세기는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극의 세기는 무엇만 영향을 준다? 발생 빈도에만 영향을 준다. 강한 자극의 발생 빈도가 강하고요. 약한 자극에는 발생 빈도가 적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뉴런이 있고요. 여기에 자극을 주면요. 이 뉴런 내에서 자극이 전도돼서 나갑니다. 이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 상태로 쭉 이어질 겁니다. 세포막이 있는데요. 세포막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요. 칼륨 이온 통로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자, 얘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확산이니까요. 얘만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주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옵니다. 분극 상태에서는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마이너스 70mV 전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탈분극이 일어나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30 또는 35mV까지 전위가 상승하죠. 그 다음 이제 나트륨 통로가 막히고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재분극이에요. 재분극.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전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분극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막히고요. 그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극 상태, 여기가 탈분극 상태, 여기가 재분극 상태, 여기가 과분극, 다시 분극,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 1번, 2번, 3번, 4번 위치가 있다고 하면요. 이동에 걸린 시간이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막전 시간은 짧아져요. 4번으로 갈수록. 그래서 1번은 여기에 나타나고요. 여기 자극을 준 지점 가까운 지점은요. 막전의 시간이 길고요. 이동 시간은 짧습니다. 그럼 멀어지면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막전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1번 지점은요. 막전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수록 자 그래프에서 왼쪽에 나타난다.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신경 자극의 속도, 마리집 유무, 축삭돌기의 지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에서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입니다. 마리집 신경은요. 이렇게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마리집은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랑비의 결절했으면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도 일어나고 쑥 지나가고 전도 일어나고 쑥 지나가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해요. 전도가 여기 랑비의 결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민마리집은요. 마리집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쭉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않고요. 봅시다. 마립신경은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밀집되어 있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활동전이가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어서 발생하는 신경자극 전도인 도약전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속도가 빠릅니다. 자, 전도 속도가 빠르다. 마리신경은 민마리신경은 축삭돌기의 모든 부위에서 순차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마리신경에서는요. 도약전도가 일어나므로 민마리지 신경보다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이쪽이 빠릅니다. 도약전도라는 개념은요. 마리집 신경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듯이 신경자극이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면서 전도되는 거예요. 폴짝폴짝 이렇게. 축삭돌기의 지름에 따른 신경자극 전도 속도입니다.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축삭돌기 내부에서 이온이 더 쉽게 이동해서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 같은 마리집 신경에서는요.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 빠르고요. 이렇게요. 같은 민마리집 신경도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민마리집보다 마리집이 전도 속도가 빨라요. 마리집 신경인 A와 B에서 축삭돌기의 지름이 큰 A가 B보다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빠르고요. B와 C는 축삭돌기의 지름이 같지만요. B는 마리집 신경이고 C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요. 도약전도 하니까요. 랑비의 결절에서 도약전도니까 속도가 더 빠르고요. 민마리집 신경인 C와 D에서 둘 다 민마리집이에요. 축삭돌기의 지름이 큰 C가 D보다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신경자극 전도 속도는 지름이 클수록 빠르고요. 그 다음에 민마리집보다 마리집이 더 빠르다.